네, 결국 이번 판결은 흡연자 아들이 담배로 사망한 책임지라, 병에 걸린 책임지라라면서 국가 담배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졌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네,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15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인데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대해서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대법원의 판단 근거를 짚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흡연과 폐암의 관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꼭 이 담배 폈다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지난번에 이 사건 원심에서 암에 걸리신 분들이 한 6명이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에 대법원이 판단했는 건 이 2명에 관한 것인데요. 기존의 4명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네. 법원이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그리고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반면에 예. 2명에 대해서는 다른 폐암과 달리 이른바 비특이성 폐암이기 때문에 네. 설령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담배만 피웠다는 것으로 해서 이런 비특이성 폐암이 걸렸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예. 이번 2명에 대한 상고에 대해 가지고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비특이성 폐암이 뭡니까? 네, 한마디로 폐암이란 것이 결과는 나타나 있지만 네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환경적 요인 그리고 신체적 요인, 그렇죠. 여러 가지 선천적 요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지 이 담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이 사안에서 어떤 암이 걸렸다는 것을 단정할 정도로 법원에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의 입증이 됐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네. 이분이 폐암에 걸렸는데 담배가 폐암 걸릴 유발하는 건 있지만 네.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담배 안 폈으면 폐암에 안 걸렸을까? 그렇죠. 그 말씀이죠. 할 수는 없다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폐암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있지 여러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담배와 같은 어떤 특정 원인에 있어서 발생하는 암이 있는 반면에 좀 전에 말씀드린 비특이성 환경적, 예. 폐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네. 담배를 사면요, 이 담배값에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뭐 예.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제조상이나 표시상의 문제가 네네. 있다는 것도 쟁점이었는데 그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담배가 제조물이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에 따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것입니다. 네. 근데 제조물 책임법에 보면은 제조상 그리고 설계상, 표시상 결함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신 대로 이제 제조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표시상의 문제가 있었냐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런데 제조상의 문제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네. 없다고 판단했고 설계상 문제가 있었느냐 이것인데 한마디로 담배는 아시다시피 니코틴이나 타르 같은 발암 물질이 있는데 포함돼 있죠. 네. 그거를 완전히 빼고 해야 되는 거 빼고 담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대법원 같은 경우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은 담배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니코틴의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니코틴을 줄이기 위한 KTNG의 노력도 있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어떤 이른바 합리적인 어떤 대체 설계를 해서 그걸 완전히 뺀 상품을 만들면은 아예 담배 소비자들이 안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없어진다. 이른바 이 경우에서까지 어떤 합리적 대체 설계로서 니코틴이나 타르가 없는 것을 만들 기대 가능성은 크게 없다라고 해서 설계상 하자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표시상 하자 같은 경우에도 네. 국민건강증진법이나 법에 따라서 보면은 이것이 폐암 같은 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있다. 것들을 그때 적어놨고 임산부나 청소는 피우지 마십시오 해놨는 정도 이상을 기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표시상의 하자도 어렵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고 안 피고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책임이지 거기에 그러면 담배를 피면 암에 걸린다는 말이 있었으면 안 폈고 없었으면 폈습니까? 네.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있었는데 독일에서도 2004년에 판결을 하면서 앵커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비록
일정 부분 의존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 의존성은 일반 다른 마약의 의존성과 달리 본인의 의지로서 끊을 수 있는 의존성이기 때문에 네. 담배를 피울지 여부, 시작할지 여부, 끊을지 여부, 금연할지 여부는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어떤 그 책임을 담배회사가. 어떤 제조회사가 네.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다.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네. 오늘 선고가 내려진 사건이 2건이 있었고 또 이 원고 수가 36명, 뭐 수십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 네. 당초에 뭐 1심, 2심에서 얼마를 청구한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그 당사자는 6,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네. 15년 동안에 예. 다들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아. 폐암으로. 암으로, 그러다 보니까 네. 유족들, 배우자나 가족들이 이렇게 소송을 이었다 보니까 당사자가 30여 명으로 늘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소송의 그 소장을 보면은 1인당 어떤 위자료,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000만 원 내지 한 3천만 원 정도 청구를 구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최종 판결로 인해 가지고 전부 청구를 기각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예. 네.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담배 걸려서 폐암에 걸리신 분이 네, 제기를 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청구를 할 것 같은데 네. 이 사건에서는 독특하게 치료비 같은 거는 청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배 제조상 표시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걸 불법 행위로 해서 위자료,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정신적 때문에 피해 보상을.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네. 근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15년이나 걸렸다고요. 이렇게 네네. 오래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까? 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뭐 개인적으로서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만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네. 법원을 좀 질책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 네. 1심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 나오기까지는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되는데 네. 그것보다 10배 이상 시간이 걸렸는 것은 네. 과연 재판부가 이 사건을 빨리 진행할 그 의도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 것이고 네. 또 일각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또 선고를 했느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아시다시피 시점? 그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아, 지금 소송을, 네. 그 담배 회사를 상대로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마침 지금까지 계속 한 2, 3년 동안 미뤄 있다가 왜 이 시점에 그 소송을 그 판결을 선고하느냐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